지금까지 홍대랑 이대랑 국민대랑 굵직한 학교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홍대 되게 어려우시죠? 네, 되게 복잡하시고 어려우셨을 텐데 고려대학교는 굉장히 짧고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뒤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들으시는 걸 뵀어요. 너무 집중하고 들으시던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들으면 1등급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설명을 드릴게요. 고려대학교는 그 예체능학부는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아요. 체육교육과하고 디자인 조형학부 두 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그런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58쪽이 수시 전형을 제가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이제 수시 전형은 미대는 없고요. 체육교육과만 45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학생들이 아니고요. 이제 국가대표,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김연아 같은 선수들 있죠. 그런 선수들을 뽑는 거라서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시 전형을 보실게요. 오른쪽 99페이지세요. 체육교육과는 이제 총 80명 중에서 수시 인원 제외하고 35명을 선발하고요. 디자인 조형학부는 이제 정시로만 100% 50명을 선발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뽑느냐, 이제 전형 요소 비율을 먼저 볼게요. 가운데 부분에 오시면 전형 요소 비율이 있습니다. 수능 60%입니다. 거기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죠? 수능 60%입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내신 10%, 그리고 실기가 30%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실기 비율이 적다라는 것, 그리고 수능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먼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요소별로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이제 수능이 60%인데 그 수능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가 모두 반영이 됩니다. 수학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을 해야만 하고요. 국어, 영어, 수학은 동일 비율로 약 29% 정도씩, 그리고 나머지 13% 정도를 탐구 영역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어를 A를 선택했다면 수학은 B, 국어를 B를 선택했으면 수학은 A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요. 탐구는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디자인 조형학부는 다릅니다. 국어랑 영어만 반영을 해요. 국어랑 영어만 각 50%씩 반영을 하고요. 즉 수학이랑 사탐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가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100분위가 아니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인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A와 B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표준 점수라는 게 난이도를 반영한 점수이기 때문에, 근데 A랑 B가 난이도가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난이도를 고려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이제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수능 후에 학교에서 공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제가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신은 그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신을 보시면 이제 내신은 아까 전체 비율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 반영 비율은 약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신이 10%인데 그 중에서 내신 자체 내에서 80%가 교과, 그리고 20%가 비교과예요. 근데 비교과는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으신 게 아래 칸에 보시면 뭐 봉사활동, 출결 상황, 그 중에 2개만 해당되면 만점입니다. 그리고 점수 극간이 차이가 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가 문제인데요.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예요. 수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는 우리 예체능 계열 애들이 수학이 그렇게 점수가 다 같이 좋지는 않을 거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신의 그 등급 간의 간격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를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신 10% 중에서 걔네를 100%로 환산했을 때 얘네가 80%니까 80점 만점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교과가 80점 만점이면 기본 점수를 53점을 부여해요. 그럼 나머지 27점을 가지고 9등급을 나눈다라는 얘기인데 1등급은 뭐 27점이겠죠. 그럼 2등급은 26.9점입니다. 0.1점 차이 난다는 얘기고요. 전체 비율로 들어가면 정말 미세한 차이가 나겠죠. 5등급까지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5등급에서 좀 더 떨어지면 점수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고요. 9등급은 이제 기본 점수 53점 외에 주어진 27점이 0점 처리가 돼요.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겠지만 이제 3수 이상은 3수부터는 비교 내신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만 잘 보면 된다라는 게 되겠네요. 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기는 30%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비율이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닙니다. 체육교육과의 경우에는 지금은요 전형 가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늘 비슷했으니까요. 뭐 소프트볼 멀리 던지기, 높이 뛰기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같은 이제 우수한 학교는 실기는 만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적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기는 이제 미술은요, 미술도 이제 실기가 예전에는 이제 성적이 거의 절대적이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학생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86% 학생이 최초합했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고려대학교 합격하려면 2등급 이내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등급 이내면 90%를 웃도는 성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86%가 최초합을 했어요. 즉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실기가 뛰어나면 선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추가 합격된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추가 합격된 학생은 93%예요. 근데 그 친구는 실기가 좀 부족한 친구입니다. 그러면 성적이 좋으면 역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정리를 하자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 반영 비율이 높고 또한 선발되는 학생들의 그러니까 합격하는 합격자의 성적이 90% 이상이 되어야 안정권이 된다. 그리고 실기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이따 설명이 끝나고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